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밴드에 올린 7주차 기출문제, 기본 기출문제죠. 해설하겠습니다. 물권 총론 문제죠. 물권 총론하고 강론의 점유권하고 소유권의 주의 토지 통행권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번은 중간생략등기합의죠.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고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전매죠. 그리고 갑을병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네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동그라미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해서 갑병 매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을 매매,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 3번은요.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든 없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가면 일단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4번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데요. 을이 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줘요. 그럼 당연히 갑은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5번이 문제인데요. 갑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을이 잔머리를 굴렸어요. 우리민법 채권양도 통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고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을이 악용을 한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일반 채권 양도와는 달리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즉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설령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5번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는 걸 전제로 만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는 걸 전제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2번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이라는 건 이제 소송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실이 증명이 어려울 때 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따라서 그건 증명이 된 거고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서 그걸 깨야 된다. 이게 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등기에 그런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죠. 일단 권리 추정되죠.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이 추정된 사실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지는데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이죠.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죠. 따라서 보존등기 명의는 원시 취득자다. 이런 추정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런데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럼 당연히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져야죠. 3번 등기가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됐다. 자, 등기 추정력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되었을 때 추정력 깨집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죽기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되죠.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기 원인은 매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죽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했었던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매도인이 죽은 거야. 요럴 때는 상속인이 매도인의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는 유효한 등기로서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원인과 절차는 적법하게 격려된 걸로 추정하죠. 격려라는 건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죠. 5번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죠.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허무인이라고 하죠. 허무인. 그럼 추정력 깨지게 됩니다. 틀린 거 3번. 4번 등기 관련 판례다. 1.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원시축하는 경우 등기 필요 없죠. 187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은 중복보존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중보존등기를 말합니다. 동일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중복된 보존등기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법원 뭐라고 그럽니까?
원칙 선등기가 유효하고요. 다만 선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 후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3번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을 때 그 수용하는 사람, 그 수용한 사람이 기업자입니다. 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수용 절차를 일단 마쳤다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기업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포인트가 과실 없이입니다. 4번 무효인 가등기 말소해야 되죠. 근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재활용할 수 있죠. 이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효등기 유용은요, 그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처럼 무효등기를 재활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무효입니다. 무효등기 유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은 앞에 봤던 중간생략등기,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속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결국 뭐가 옳은 지문이에요? 3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4번 물권의 소멸. 자, 물권의 소멸에서 이제 소멸 사유가 쭉 나오는데, 첫째, 제한물권. 자, 제한물권 중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년간. 2번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의사표시입니다.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표시.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당연히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 기간 만료가 되면, 기간 만료는 법률행위 아니죠.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은 사건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5번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 토지의 저당권을 병이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 갖고 있고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때 병의 저당권은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죠. 그럼 당연히 소멸한다 라고 해야죠. 5번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물권 강론입니다. 5번. 점유는 이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점유권, 점유보호 청구권, 자력구제권 뭐 이런 거 인정해 주죠. 다만 기억, 점유보조자. 우리 195조에 뭐라고 돼 있죠?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고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죠. 가게, 점원 이런 경우. 점유자 아니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데요. 이분이 타주예요. 그럼 상속받은 사람은 당연히 타주죠. 그런데 이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권원은 상속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속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타주예요. 그러면 자기가 상속을 받으면 자기도 타주니까 이렇게 점유한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매수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권한이라는 게 바로 상속 이외의 증여나 매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면 자주가 되죠. 즉 소유의 의사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 그것만 가지고, 딱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이걸 틀렸죠? 197조 1항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죠. 이 리을 틀렸죠. 미음은 우리 197조 2항에 보면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선의가 악의로. 선의 점유자가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고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됩니다. 191조 2항이죠.
그러면 뭐뭐가 틀렸어요? 기억 틀렸고요. 리을 틀렸고요. 미음 틀렸네요. 4번, 3번 이렇게 되겠죠. 6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192조 1항. 2번 207조 207조 2항. 간접점유자 임대인이죠.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을 하면요.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을 당하면 갑이 이렇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럼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이죠. 갑은 간접점유자고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입니다. 근데 그 을에게 빌려준 물건을 제3자 병이 뺏어갔어요. 직접점유가 침탈됐죠. 그럼 207조 2항에서 간접점유자도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도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라.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린 거죠. 간접점유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먼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라. 안 되면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점유자는 점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우리 민법 204조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그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되어 있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세 사람이죠. 외우세요.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이 포괄 승계인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세 사람. 도둑놈의 상속인, 장물합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틀렸죠? 포괄 승계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반환 청구는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말합니다. 지금 점유권을 물어보고 있죠. 4번은 203조.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유익비란 건 이제 물건에 대한 계량 유익비를 말하는데 지출액이 있고 증가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값수의 물건을 점유하는 을이 그 물건의 유익비를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물건 가격이 200만 원이 올랐다. 이런 게 유익비인데 지출액 100만 원이고 증가액은 200만 원이죠. 그럼 당연히 100만 원 청구할 것인가 200만 원을 청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선택은 회복자가 합니다. 회복자가 합니다. 점유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3조죠. 5번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아니지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기는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죠.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7번 주의투지 통행권. 우리 민법 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두 가지라 그랬죠. 맹지거나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주의투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주의투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 있죠. 그걸 주의투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이때 동그라미 1번 보상 의무는 통행권자에게 있습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예컨대 택배 물건을 배달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통행권이 없으니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2번 이미 기존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통행권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3번은 무상통행권인데요. 무상통행권은 두 가지. 인필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쪼개서 양도하거나 가불이 공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가불이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토지를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물을 분할함으로써 맹지가 생겼을 때 맹지. 그 당사자, 직접 당사자. 3번에 보면 분할의 직접 당사자라고 되죠.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직접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라. 이게 판례입니다. 3번 틀렸죠? 명의신탁자가 뭐예요? 내 건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이죠.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이게 명의신탁자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자는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의투지 통행권 따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통행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방해되는 축조물 철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통로가 마치 자기 땅인 양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5번이죠.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만 하고 있다.
통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려달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거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8번 부동산 시효치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제도를 시효취득이라 하죠. 1. 자기 소유 물건도 시효취득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2.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조는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이 20년 기간 점유가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 규정이 있죠.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하죠. 이때 시완성자는 특정 두 시점을 언제를 규정해야 되냐면 그 땅을 실제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주장해야 돼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과 현재 점유한 날부터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목적물의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다가 예외적 판례가 있죠. 그 2번이죠. 그럼 2번 틀렸네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니까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 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죠. 이때 이 자주점유 추정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주장해야 깨지죠. 깨지는 걸 이제 복멸이라고도 하고 번복이 된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려면 예를 들어서 을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자주야. 추정돼. 근데 갑이 을에게 너는 자주가 아니잖냐? 타주잖냐? 이렇게 반대를 주장하는 갑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깨져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을은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나 매수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이 나 매수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이 넌 안 샀잖냐? 난 판 적이 없다. 이걸 증명한 건 아니란 말이죠. 갑이 뒤집어야 되는데 을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한 번이죠. 4번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인정이 되는데 이 일반재산이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려면 계속 일반재산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취득시가 완성된 후에 챙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이전 등기 청구 따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5번 아까 비슷하죠. 타주점유자를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인도 타주예요. 그런데 그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합니다. 그럼 자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주를 주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타주였다. 상속인도 타주다. 이때 상속인이 자주이고 싶으면 상속 말고 새로운 권원을 주장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이 아닌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자주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이렇게 물권 총론의 등기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것들하고 중간신약 등기 추정력 아주 중요하죠. 점유권은 조문이 중요하고요. 물권 소멸에서 이제 혼동 중요하고 소유권 중에서 중요한 주의 투지 토지권하고 취득시효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8문제 다 살펴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랑비 옷 접는다고 자꾸 들어주세요. 7회차 해설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뒷 배경이 좀 바뀌었죠. 제 책들입니다. 장식용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있어요. 어쨌든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귀가 뚫립니다.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인이 100입니다. 이렇게 인이 100일 때까지 자꾸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으셨고 해설지를 통해서 해설지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설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떠든 내용들이 해설지에 쫙 다시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7회차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